석 달 만에 방문. 택시 기사님, 여기요. 203동 앞에 세워주세요. 영숙 할머니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택시에서 내렸다. 딸 미연이네 아파트 앞이었다. 석 달 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석 달 보름.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하느라 못 왔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는데 며칠 전 미연이 목소리가 이상했다. 평소처럼 밝지 않고 뭔가 지쳐 있는 것 같았다. 엄마, 괜찮아요. 다 잘 지내요. 그렇게 말했지만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오늘 깜짝 방문을 결심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다. 1203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다. 다시 눌렀다.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힘없이 다가오는 발소리. 문이 열렸다. 어머니? 영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사위 준호였다. 아니, 준호였던 사람이었다. 준호야. 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석 달 전 준호는 건강한 청년이었다. 키 178에 몸무게 82kg. 운동을 좋아해서 탄탄한 체격을 자랑했던 사위.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선 사람은 빼빼 마른 사람이 서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다. 볼은 쑥 들어갔고 눈은 깊게 함몰되어 있었다. 한때 넓었던 어깨는 좁아져 있었고 옷이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다. 60kg도 안 되어 보였다. 어서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도 달랐다. 힘이 없고 떨렸다. 이점 아수라장.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영숙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게 무슨... 현관부터 엉망이었다.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다.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더 심했다. 싱크대를 보는 순간 영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며칠치가 아니었다. 아마 일주일은 넘은 듯했다. 냄비에는 뭔가 말라붙어 있었고 프라이팬에는 기름때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몇몇 그릇에는 초록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거실 바닥도 마찬가지였다. 5살 손녀 혜영이의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색연필, 인형, 블록, 책들, 빨래 더미도 소파 위에 쌓여 있었다. 개지 않은 채로.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약들이 가득했다. 약봉지, 약병, 처방전들. 영숙은 하나를 집어들었다. 항구토제, 진통제, 이게 뭐야? 그리고 코를 찔렀다. 묘한 냄새, 병원 냄새 같기도 하고, 약 냄새 같기도 하고, 소독약 냄새 같기도 한, 살아있는 집의 냄새가 아니었다. 준호야. 영숙은 소파에 축 늘어져 있는 사위를 돌아봤다. 너 도대체 무슨 일 있는 거야? 아프니? 아닙니다. 거짓말. 이게 무슨 약들이야? 그냥 좀 피곤해서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미연이는 어디 갔어? 출근했어요. 출근? 미연이 직장 다닌다고 안 했잖아. 혜영이 키운다고. 요즘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 저녁 일이요. 늦게 들어와요. 매일 12시쯤.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혜영이는 방에 있어요. 3점 손녀의 모습. 영숙은 급히 손녀 방으로 갔다.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할매. 혜영이가 태블릿을 보다가 소리쳤다. 반갑게 달려왔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며칠은 안 감은 듯 기름기가 흘렀다. 얼굴에는 뭔가 묻어 있었다. 아침에 먹었을 잼인지 뭔지. 옷은 얼룩투성이었다. 통통하던 볼은 홀쭉해져 있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혜영아, 엄마는? 엄마 없어.
맨날 안 와. 늦게 와. 밥은 먹었어? 응. 아빠가 라면 끓여줬어. 라면? 영숙은 준호를 돌아봤다.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목욕은? 응. 언제 했더라? 아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할매가 씻겨줄게. 응. 좋아. 4점 할머니의 전쟁. 영숙은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청소부터다. 싱크대로 갔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세제를 듬뿍 짜냈다. 기름때가 겹겹이 쌓인 접시들을 박박 문질렀다. 손이 아팠다. 74 할머니의 손으로 이 많은 설거지를 하려니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곰팡이 빈 그릇들은 따로 빼서 락스를 푸른 물에 담갔다. 냄비는 베이킹소다를 뿌려 문질렀다.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휴. 싱크대가 그나마 깨끗해졌다. 이번엔 거실이었다. 바닥에 널린 장난감들을 주웠다. 정리했다. 빨래를 개서 쌓았다. 바닥을 쓸고 닦았다. 준호야, 너도 좀. 돌아보니 준호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니, 기절한 것처럼 보였다. 숨을 헐떡이며 저 정도로 아픈데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일단 혜영이부터였다.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았다. 혜영아, 들어와. 할매, 간지러워. 아이의 머리를 감겼다. 샴푸를 3번이나 했다. 때가 쭉쭉 나왔다. 몸도 꼼꼼히 씻겼다. 이제 예쁘다. 혜영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다. 머리를 말리고 빗겨줬다. 그제야 손녀 같았다. 할매가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어? 햄버거. 안 돼. 제대로 된 밥 먹어야지. 영숙은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몇 개 안 되는 반찬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다. 장을 봐야겠네. 영숙은 근처 마트에 다녀왔다. 쌀, 계란, 야채, 고기, 과일, 한가득 사왔다. 저녁을 만들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햇반. 혜영아, 밥 먹자. 와, 맛있겠다. 준호도 깨워 앉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됐고, 먹어. 너 많이 먹어야 해. 준호는 몇 숟갈 뜨더니 눈물을 흘렸다. 제대로 된 밥이 얼마만인지. 5점 기다림. 저녁 8시가 됐다. 9시가 됐다. 10시가 됐다. 미연이는 오지 않았다. 혜영이를 재웠다. 할매, 책 읽어줘. 그래. 우리 혜영이 동화책을 읽어줬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다. 준호도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먼저 주무세요. 미연이는 늦어요. 괜찮다. 기다릴게.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11시가 됐다. 12시가 가까워졌다. 12시 10분.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 미연이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엄마? 6점 충격.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딸이 현관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 미연이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빨간 립스틱, 진한 아이섀도우, 인조 속눈썹. 석 달 전 수수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옷도 달랐다. 타이트한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코를 찔렀다. 진한 향수 냄새. 고급스러운 향이 현관을 가득 채웠다. 그 향 속에 섞여 있었다. 술 냄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 미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저렇게 아픈데. 혜영이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는데. 집은 이 꼴인데. 엄마, 너 지금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술 마시고 돌아다닌 거야?
영숙의 손이 떨렸다. 설마 바람 피운 거야? 다른 남자 만난 거야? 미연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침묵. 맞아요. 그 한마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미친년아. 영숙의 손이 올라갔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저 남편이 있고 딸이 있는데 어떻게. 미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앉아. 설명해봐. 당장. 7점 진실. 미연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영숙도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 엄마. 미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가 췌장암이에요. 뭐? 3기 췌장암. 작년 10월에 진단받았어요. 영숙은 숨이 막혔다. 의사가 6개월이래요. 길어야 6개월. 그걸 왜 말 안 했어? 말 못했어요. 엄마 무릎 수술하셨잖아요. 엄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미연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엔 잘 버텼어요. 항암 치료 받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준호도 나도. 근데 엄마. 미연이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준호는 토해요. 매일 항암제 부작용으로 먹으면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몸무게가 한 달에 10kg씩 빠졌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못 자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어요. 미연이의 어깨가 떨렸다. 혜영이는 왜 아빠가 아픈지 이해 못해요. 5살이잖아요. 계속 물어봐요. 아빠 왜 아파? 아빠 언제 나? 아빠 나랑 놀아줘. 엄마 나랑 놀아줘. 미연아.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준호 병원 모시고 가야 하고, 약 챙겨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해요. 항암 치료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보험도 다 안 돼요. 영숙은 말을 잃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낮엔 편의점에서 일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녁에 뭘 한 거야? 룸살롱이에요. 영숙은 눈을 크게 떴다. 술 따라주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밖에 시급이 높은 일이 없어요. 하루에 20만 원 받아요. 미연아. 그렇다고 그게. 엄마. 다른 남자 만난 것도. 미연이는 눈물을 닦았다. 준호가 허락했어요.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고. 자기는 이제 남편 노릇도 못한다고. 미연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숨 쉬고 오라고.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8점 무너짐. 저는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요. 미쳤냐고. 근데 엄마. 미연이는 울먹였다. 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 집에 있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병원 냄새, 약 냄새, 토하는 냄새. 준호는 점점 말라가고, 혜영이는 울고, 저는 돈 벌어야 하고. 그래서 딱 2번, 단 2번만 만났어요. 회사 선배였어요. 같이 밥 먹고 술 한 잔 마셨어요. 미연이는 엄마를 똑바로 봤다. 엄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이야기만 나눴어요. 병원 이야기가 아닌, 죽음 이야기가 아닌, 그냥 날씨 이야기,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미연아, 잠깐이라도 숨 쉬고 싶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미연이로. 미연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저 나쁜 엄마죠? 나쁜 아내죠? 알아요. 근데 엄마, 저도 살고 싶었어요. 영숙은 딸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엄마,
두 모녀는 한참을 울었다. 9점,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딸과 사위를 앉혔다. 들어봐. 엄마가 도울게. 어머니, 포기하지 마. 6개월이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우리 같이 싸우자. 어머니, 근데 엄마한테 돈 좀 있어. 평생 모은 거. 전세금도 있고. 안 돼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노후가 뭐가 중요해. 딸이 중요하지. 사위가 중요하지. 손녀가 중요하지. 영숙은 단호했다. 오늘 당장 그 룸살롱 일 그만둬. 그 더러운 데서 일하지 마. 근데 생활비가 엄마가 있잖아. 영숙은 집에 돌아가 전세금을 뺐다. 평생 모은 예금도 정리했다. 5천만 원. 딸에게 전부 줬다. 엄마, 이거 받아. 항암 치료비 쓰고 생활비 쓰고. 엄마는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얻을 거야. 매일 와서 혜영이 돌보고 밥 해줄게.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연이는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10점, 할머니의 일상. 영숙은 약속대로 딸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딸네 집으로 갔다. 어머니, 왔어요. 응. 혜영이는 아직 자요. 내가 깨울게. 너는 쉬어. 혜영이를 깨워 씻겼다. 아침을 먹였다.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그리고 장을 봤다. 신선한 재료들, 항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 공부했다. 현미, 브로콜리, 토마토, 양파, 마늘, 버섯. 점심을 준비했다. 준호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어머니, 먹기 싫어요. 토할 것 같아요. 조금만, 딱 3숟가락만. 네. 준호는 힘겹게 숟가락을 들었다. 1숟가락, 2숟가락. 토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영숙은 토사물을 닦아주고 다시 밥을 떠줬다. 오후엔 병원에 갔다. 항암 치료를 받는 준호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집에 가세요. 제가 혼자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같이 있어줄게. 주사를 맞는 준호의 손을 잡아줬다. 저녁엔 혜영이를 데리러 갔다. 할매, 우리 혜영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우와, 대단하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만들었다. 미연이는 낮 일만 했다. 편의점 알바. 저녁 6시면 집에 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응, 씻고 와. 밥 다 됐어. 저녁 식탁에 4명이 둘러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혜영이의 밝은 목소리. 이게 가족이었다. 11점, 천천히, 조금씩.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힘들어했다. 토했고, 아팠고, 힘들어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다. 어머니, 오늘은 밥 한 공기 다 먹었어요. 정말 잘했다. 2달이 지났다. 어머니, 오늘 혜영이랑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오, 체력이 좀 나아졌구나. 3달이 지났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종양 크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3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선생님, 그럼 희망이 있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만 가면. 미연이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영숙이 딸을 안았다. 봤지? 기적은 있어. 엄마. 6달이 지났다. 준호는 살아있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을 넘겼다. 어머니, 몸무게가 2kg 늘었대요. 그래? 더 먹어야겠네. 9달이 지났다. 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술 가능성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에 정밀 검사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다. 수술이 잡혔다. 여보, 무서워. 괜찮아. 우리 이겨낼 거야. 미연이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수술은 8시간 걸렸다. 영숙과 미연이는 기도했다. 혜영이도 작은 손을 모았다. 할머니, 아빠 괜찮을까? 그럼, 우리 아빠 힘센 거 몰라? 수술이 끝났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다 제거했습니다. 선생님, 미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12점 완치의 길. 그 후 1년. 준호는 꾸준히 회복했다. 몸무게가 늘었다. 70kg까지 회복했다. 어머니, 저 이제 출근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회사에서 뭐래? 복직 가능하대요. 다음 달부터. 잘 됐다. 항암 치료도 끝났다. 정기 검사만 받으면 됐다. 제발 소견 없습니다. 5년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도 달라졌다. 미연이는 더 이상 저녁 일을 하지 않았다. 낮에만 일했다. 준호가 회사에 복직했다. 월급도 받았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이사? 응. 새 출발하자. 새 집에서 예전에 집을 가득 채웠던 그 음침한 약 냄새, 병원 냄새, 소독약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와. 13점 새로운 집 개소. 와. 집은 밝았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깨끗하게 정돈된 싱크대. 아이 장난감이 정리된 선반. 할매. 혜영이가 달려왔다. 이제 7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손녀. 우리 혜영이. 학교는 재미있어? 응.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우와. 대단하다. 준호가 주방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어머니, 식사 준비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숙은 사위를 바라봤다. 건강한 얼굴, 생기 있는 눈빛, 탄탄하게 붙은 살. 2년 전 그 빼빼 마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 준호야, 내가 요리를 하다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환자 때 옆에서 지켜봤어요. 준호는 웃었다. 이제 저도 가족들한테 밥 해줄 수 있어요. 미연이가 거실로 나왔다. 담요를 들고, 엄마, 소파에 앉으세요. 다리 아프시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무릎 완전히 나은 거 아니잖아요. 미연이는 엄마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줬다. 엄마, 미연이의 눈이 촉촉해졌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무너졌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 버틴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우리를 살렸어요. 14점 식탁의 기적. 자, 다 됐어요. 밥 먹어요. 준호가 음식을 날랐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계란찜, 깍두기. 우와, 아빠 요리 진짜 잘한다. 혜영이가 박수를 쳤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영숙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맛있다. 정말요? 응. 내가 이제 엄마보다 요리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식사를 하는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혜영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준호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복직하고 승진 제안을 받았다고. 미연이는 새로 시작한 꽃집 이야기를 했다.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고.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려고요. 여행? 네. 제주도요. 엄마도 같이 가요. 아니야. 너희끼리 가. 안 돼요.
엄마 없으면 안 가요. 그래. 할매 같이 가자. 혜영이가 영숙의 팔을 잡았다. 알았어, 알았어.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5점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혜영이를 재우고 영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여보, 영숙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우리 사위 살렸어요. 우리 딸 지켰어요. 우리 손녀 지켰어요.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 알아요. 고마워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그가 살아있었다면 같이 도왔을 거라고. 영숙은 믿었다. 엄마, 미연이가 다가왔다. 엄마 옆에 앉았다. 왜 앉아?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뭔데? 미연이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2년 전 엄마가 집에 왔을 때 기억나요? 그럼. 저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도 죽을 것 같고, 저도 무너질 것 같고, 혜영이도 망가질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가 와주셨어요. 전 재산 털어서 주시고, 매일 와서 밥 해주시고, 혜영이 돌봐주시고, 준호 병원 같이 가주시고, 미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아니었으면, 정말 아니었으면,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미연이는 엄마를 똑바로 봤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영숙은 딸을 안았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5년 후 완치 판정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와 미연이는 서로를 껴안았다. 여보, 우리 해냈어. 그래, 해냈어. 5년, 암 환자의 5년 생존. 그것은 완치를 의미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영숙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79. 어머니, 어떻게 됐어? 완치래요. 5년 완치. 정말? 영숙은 벌떡 일어나 사위를 안았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됐어. 됐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밖에는 혜영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12살. 초등학교 6학년. 아빠. 혜영아. 준호는 딸을 안아 올렸다. 아빠 완치됐대. 정말. 야호. 혜영이는 환호성을 질렀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치킨. 좋아. 치킨 먹으러 가자. 네 명은 손을 잡고 걸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엄마 사랑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